자, 2025 수능 특강 지구과학 1, 자, 6강의 해양의 변화. 자, 3점짜리 1번부터 8번까지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 1번. 어느 해역의 월별 측정한 표층에서의 월 평균 수온과 염분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이 해역의 위도는 60도 N보다 높냐? 이 말은 고위도로서 수온이 낮냐? 이 말이야. 자, 그런데 지금 가장 높을 때는 한 21도 정도, 가장 낮을 때도 한 14도 정도를 보입니다. 자, 그런데 60도 N 이상, 그 60도 이상 되는 지역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자료처럼 거의 북극 부근입니다. 그리고 현재 60도 S보다 더 고위도도 역시 남극 부근이야. 그만큼 고위도로서 온도가 수온이 아주 낮다는 거지. 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의 온도 분포가 가집니다. 2월 가장 수온이 낮을 때도 현재 보면 자, 우리나라 8도 중부 지방만 하더라도 서해 같은 경우에 4도, 그리고 동해 같은 경우에 8도 이 정도의 수온을 가져. 그리고 8월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24, 25, 22 이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자, 21도 그리고 현재 가장 낮을 때는 14도 정도. 자, 이 정도니까 고위도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니은 11월에 표층에서 월 평균 밀도 1.026 나와 있는데 11월 점의 위치를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수온이 낮을수록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를 갈수록 밀도가 증가합니다. 어쨌거나 등 밀도선이 지금 아래쪽에 있을수록 밀도가 크게 되는데 자, 11월 점은 1.06보다 아래쪽이기 때문에 밀도가 1.06보다는 크다는 거지. 자, 디귿 9월과 7월 그리고 7월과 5월의 자, 해수의 월 평균 수온 차이. 자, 수온은 세로축이야. 그러면 세로축의 차이만, 세로가의 차이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9월과 7월 그리고 7월과 5월, 7월과 5월이 훨씬 더 세로값의 차이가 훨씬 더 크지. 그 말은 수온 차이가 7월과 5월에 훨씬 더 차이가 더 크다는 거지. 자, 2번 태평양에서 연평균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값의 분포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이 값은 염분에 비례하는 값이지. 자, ABC 해역에 대한 설명 나와 있는데 표층 염분이 가장 낮은 해역. 자, A 같은 경우는 색깔이 지금 어둡게 나타났습니다. 지금 색깔이 어두운 것은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작은 곳, 바로 염분이 낮은 곳이 되겠지. 자, 그래서 표층 염분이 A는 가장 낮은 것, A, B, C만 비교한다면 A가 가장 어두우니까 염분 가장 낮은 것 맞다. 자, 니은. 자, B는 헤들리 순환 하강길에 의해 형성된 아열대 고기압. 참고로 헤들리 순환은 적도 부근에서 상승해서 30도 부근에서 하강하는 이 순환을 말하는 거지. 자, 그러면 아열대 고기압은 바로 위도 30도 부근을 말하는데 자, 지금 B 같은 경우에 자, 왼쪽에 그림 자료를 보게 되면 바로 30도 부근, 바로 B도 30도 부근이기 때문에 아열대 고압대가 형성된 지역 맞는 말이지. 자, 디귿 연평균 해면기압은 A 부근이 C 부근보다 낮다. 자, 해면기압 참고로 저기압이 있는 곳이 상승 기류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A와 C를 비교하면 A 같은 경우 지금 색깔이 어둡게 나타났단 말은 증발량보다는 강수량이 많다. 강수가 많단 말은 구름이 많다. 구름이 많단 말은 상승 기류가 잘 만들어진다. 그 말이 되겠지? 자, 그래서 현재 A보다는 C가 좀 더 색깔이 밝기 때문에 어두운 A에 강수량이 많은 것, 기압이 좀 더 낮은 것 맞는 말이 되겠지. 기압이 낮아서 강수가 많았다 이 말이니까. 자, 3번 가는 위도별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그리고 표층 염분 나와 있는데 A와 B가 각각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과 염분 중에 두 개 중에 뭔지 아직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원래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과 염분은 서로 비례관계야. 그래서 가를 보게 되면 거의 일치하는 그래프를 가집니다. 그런데 참고로 북극 부근은 자, 차이가 좀 생기는데 남극과 북극 부근에 좀 차이가 있지? 북극 부근은 북반구에 대륙이 많기 때문에 현재 바로 북극해에 담수 유입이 많습니다. 바로 화천수 유입이 많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담수 유입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 염분이 낮아. 염분이 낮게 나타난다는 거지. 자, 그러면 A와 B 중에 특히 자, P가 아래쪽에 구성되어 있는 것, 특히 낮은 값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염분이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P가 염분, 그리고 A가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이 되는 거지. 자, 기억. 자,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은 60도 M 부근이 60도 S 부근보다 크다. 자, 참고로 두 개 그래프 중에 A와 B 중에
증발력 마이너스 강수량이 누군지가 결정이 돼야 이걸 풀 수 있는 거지. 일단 우리는 A가 바로 증발력 마이너스 강수량이기 때문에 60도 N과 그리고 60도 S 각각의 A 값을 비교해 보면 현재 60도 N에서 더 큰 값을 가지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니은 연평균 해면 기압은 적도 부근이 30도 S 부근보다 낮다. 참고로 30도 S 부근은 아열대 고압대지. 바로 고기압이 위치한 곳이야. 그리고 적도는 상승 기류가 있는 저압대잖아. 그러면 당연히 현재 적도 부근이 기압이 낮을 수밖에 없는 거지. 자, 디귿 북반구에서 에너지 수송량이 최대인 위도 표충연분 가장 높다 되어 있는데 지금 해양에 의한 대기에 의한 에너지 수송량이 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는 두 개를 합쳐야 될 건데 자, 대략적으로 두 개를 합치면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뭐 꼭 안 합쳐도 상관없을 것 같고 자, 어쨌든 합치면 이런 그래프를 가지는데 최대값을 가지는 곳은 바로 이곳 약 30도 부근 전후가 되겠지? 실제로는 이론적으로는 약 38도 부근입니다. 자, 어쨌거나 30도보다 약간 높은 곳에 나타나는데 자, 이곳에서 표충연분이 가장 높다. 지금 위치를 잡아보게 되면 자, 표충연분 가장 높은 것 자, 가를 보게 되면 연분이 가장 높은 곳은 30도가 안 되잖아. 자, 그 말은 두 개가 일치한다 말은 틀렸다 그 말이지. 서로의 위도가 다르니까. 자, 4번 가는 어느 시기 북태평양 용존산소량 그리고 나는 같은 시기 북태평양 어느 해역에 관측한 깊이에 따른 용존산소량 나와 있습니다. 자, 기억 나의 관측 해역에 헤들리 순환 상승 기류에 의해 형성된 저압대. 참고로 헤들리 순환은 적도에서 상승해서 약 30도 부근에서 하강하는 이 순환을 말합니다. 그러면 저압대란 말은 바로 적도 부근을 말하겠지? 자, 그런데 지금 나의 자료에서 자, 전체 용존산소량을 볼 곳이 어디냐면 바로 표층 부근이지. 왜냐면 가가 나와 있는 게 바로 표층에서의 용존산소량이니까 현재 나에서 표층의 용존산소량 값을 확인해 보면 6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가에서 6이 분포하는 곳이 적도인지를 보면 되는데 아니지. 30도보다 약간 위쪽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도란 말은 바로 저압대가 발달하는 곳이란 말은 틀렸다. 자, 니은 나에서 용존산소량은 표층이 깊이 800m보다 많다. 자, 지금 800 되는 곳이 이곳이야. 바로 최저값을 가지는 곳이지. 그러면 현재 표층이 깊이 800보다 많다는 말은 당연히 맞겠지. 자, 디귿 나의 깊이 2000, 3000 구간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용존산소량이 증가된 주된 원인. 자, 이 말은 뭐냐면 심해층에서 다시 용존산소량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 거지. 자, 표층에서는 광합성 때문에 많은 거고 그리고 밑에 좀 깊이가 깊어지면 광합성도 없지만 어렵지만 생물들에 의해서 호흡에 의해서 산소가 소모될 거니까. 근데 다시 깊은 곳에도 생물이 있지만 다시 산소가 늘어나는 이유는 바로 고위도 표층수가 침강한 이후에 공급되고 있는 거지. 또는 우리가 뭐 극부근이나 또는 한대 해역의 표층수가 다 같은 말이지. 자, 이 표층수가 침강한 이후에 전체 깊은 바다에 공급돼서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표층수라는 것은 산소가 풍부한 거지. 그리고 고위도 같은 경우에 특히 온도가 낮기 때문에 기체 용해도가 높아서 산소가 많이 녹아있지. 지금 당장 가의 그래프를 보더라도 가의 자료를 보더라도 고위도에서 표층의 산소 농도가 현재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고위도 표층수는 산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이것들이 침강한 다음에 깊은 곳에 공급해 준 거지. 그래서 깊은 곳에도 산소가 많다. 5번 가는 동해 ABC 해역, 나는 ABC 해역과 그 주변의 해수의 밀도, 연직, 단면 나와 있습니다. 자, A에서 동한 난류가 흐른다. 자, 봐봐. 동한 난류는 스시마 난류. 자, 우리나라 아래쪽으로 쭉 올라와서 황해로 가면 황해 난류, 동해 쪽으로 들어오면 동한 난류, 그리고 일본 쪽으로 붙어간다면 스시마, 대마, 스시마 난류가 되는 거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동한 난류가 지금 A 있는 곳까지 쉽게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잘 안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한번 A 위치, 지금 주어진 자료에 A 위치를 표시해보면 이곳인데 동한 난류가 강하면 갈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가진 않습니다. 자, 일단 자료를 한번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볼게. 나를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지금 난류니까 수온이 높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표층에서 밀도가 주변보단 낮겠지. 그러면 나에 있는 밀도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돼.
자, 참고로 등 밀도선이 나와 있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밀도 큰 거지? 밀도 크니까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선일수록 등 밀도선일수록 밀도값이 작은 겁니다. 자, 그러면 A쪽 볼게. 자, 자, 아래로 내려갈수록 밀도가 증가되게 될 건데 등 밀도선이 A쪽으로 쭉 와서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 말은 아래쪽에 있는 밀도 큰 그 값. 그러면 A는 주변보다 더 밀도가 크단 말이 되겠지. 자, 그러면 밀도가 주변보다 크단 말은 바로 수온이 주변보다 낮았기 때문이 되겠지. 자, 그러면 한류일 가능성이 높겠죠? 자, 니은 깊이 100m에서 해수의 밀도는 A가 C보다 크다. 그러면 지금 등 밀도선이 나와 있기 때문에 A와 C, 자, 밀도선 나와 있는 값을 비교하면 될 건데 참고로 A쪽은 아래쪽에 있는 밀도선이 올라온 거지? 그리고 C는 상대적으로 A에 분포하는 밀도선보다 위에 있는 밀도선이 C 영역의 바로 100m의 밀도값이 되는 거지. 그 말은 위에 있는 밀도선일수록 밀도값이 작을 거니까 C가 더 밀도가 작다는 걸 알 수가 있다. 자, 디귿. 깊이 100에서 300 구간에서 밀도 약층. 자, 우리가 수온 약층 많이 들어봤잖아. 바로 수온 약층은 약자가 도약할 약자야. 바로 수온이 뛴다. 바로 수온이 급격히 변한다 이 말이지. 그러면 밀도 약층도 마찬가지야. 밀도가 급격히 뛰는 층, 급변하는 층을 말하는 거지. 자, 그러면 B와 C를 봤을 때 등 밀도선이 나의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에 등 밀도선, 밀도선이 조밀할수록 같은 거리 가는데 밀도 변화가 크다 그 말이지. 그러면 조밀한 곳을 서로 비교해 보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100에서 300 구간에서 A, 이곳에서의 등 밀도선이 누가 더 조밀한지. 참고로 C가 더 조밀한 거지. C가 더 조밀하기 때문에 밀도 변화가 더 크다 그 말이 되겠지. 자, 6번. 그림은 북반구 중위도 어느 연안 해역 1년 동안 0m, 50m, 100m 관측한 수온 변화량 나와 있습니다. 자, A, B, C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셔야 돼. 뭐 일반적으로 자, 우리 심해 바다를 표현한 여러 자료에서 현재 상당히 어둡잖아? 그 말은 태양빛이 바닷속 깊은 곳까지는 도달하지 못한다 그 말이지. 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해수면에서 빛이 와서 약 1m까지 전체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약 50%가 흡수를 당합니다. 자, 그리고 한 10m 가게 되면 전체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누적돼 가지고 총 85% 정도가 흡수를 당해. 그리고 일반적으로 약 300m쯤 가면 약 100%가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300m보다 깊은 곳이라면 태양 복사 에너지가 거의 들어가지 못한다, 도달하지 못한다 그 말이지. 자, 그러면 당연히 깊이가 깊을수록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적다. 그리고 깊이가 얕을수록 태양 복사 에너지 양, 입사량 또는 흡수량이 많아진다 그 말이 되겠지. 자, 그러면 계절이 변하면 태양 복사 에너지 양 세기가 변한다. 그 말은 표층에 가까울수록 현재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가, 계절에 따른 태양 복사 에너지 흡수량 변화가 심할 거니까 결과적으로 수온 변화가 크겠지. 깊이가 깊을수록 1년 동안 계절이 변하더라도 수온 변화가 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수온 변화 가장 큰 C가 바로 현재 0m가 될 거고, 그리고 좀 더 현재 덜 크기를 가지는 B가 현재 50m, 가장 변화량이 작은 A가 바로 100m가 되는 거지. 자, 그럼 기억. A, B, C 중 깊이가 0m는 A 아니지 C입니다. 자, 가 시기가 겨울철이다. 자, 겨울철이란 말은 현재 태양 복사 에너지양 적게 올 거니까 온도가 낮겠지. 현재 평균치에 비해서 온도가 더 낮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값을 가지겠지? 자, 그러면 현재 가 같은 경우에 현재 큰 값을 가질 거니까 여름에 가깝겠지. 자, 디귿. 나 시기 해수의 밀도 A가 C보다 크다. 지금 나 시기라 그랬는데 자, 기본적으로 A와 C를 비교하면 지금 A보다는 C가 온도 변화량이 더 크긴 큽니다. 더 감소량이 크긴 크지만 온도가 더 많이 내려갔다 더 차갑단 말이 아니잖아. 참고로 밀도 큰 애가 아래쪽에 있는 거지. 자, 그럼 이거는 여름이건 겨울이건 밀도 큰 애가 무조건 아래쪽에 있는 거야. 지금 나는 여름쯤 되겠지만 현재 당연히 여름이건 겨울이건 밀도 큰 애가 아래쪽에 있고 밀도 작은 애가 위에 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건 비교할 필요도 없이 현재 해수의 연직 운동도 일어나지 않고 염분도 일정하다. 자, 그랬으니까 지금 현재 0m인 곳이 바로 C가
밀도가 더 낮을 것이고 현재 A 좀 더 깊은 곳에 있는 A가 밀도가 더 클 수밖에 없겠지. 밀도 크니까 당연히 아래에 있는 거지. 자, 7번. 서로 다른 수계 ABC에서 측정한 수온 염분. 자, 그림 자료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ABC는 수계 중 하나 북대서양 심층수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북대서양 심층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서양에 존재하는 심층수 세 가지 중에 하나. 바로 중층수, 심층수, 저층수, 중심저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심층수니까 수온이 낮을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자료 중에 수온이 특히 낮은 바로 C가 심층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자료, 여러분들 이 자료가 시험이 정말 잘 나오는데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심층수의 내용, 심층수를 보게 되면 북대서양 심층수는 수온이 약 4도씨 정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 4도 전후의 값을 가지는데 지금 바로 C가 4도씨, 바로 C가 심층수가 되는 거지. 자, 기억. A, B, C 중 밀도가 가장 작은 수계의 물 덩어리. 자, 그러면 지금 왼쪽에 수계의 수온과 염분이 나와 있고 이 수온과 염분 가지고 바로 오른쪽 자료에 현재 위치를 잡아보면 되겠지? A, B, C 위치 다 잡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세로축이 밀도이기 때문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A가 밀도 가장 작은 것. 됐지? 자, 니은 북대서양 심층수는 C. 위에서 먼저 제일 처음 찾았습니다. C 심층수 맞습니다. 자, 디귿. 염분이 35 psu, 해수 수온 높아질수록 수온 증가량 분의 밀도 감소량 작아지는 경향. 자, 지금 35도, 35 psu가 있는데 이걸 따라 움직일 건데 지금 수온 증가와 밀도 감소라 그랬으니까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걸 말하겠지. 현재 수온 증가 오른쪽 간다, 밀도 감소 아래쪽 내려간다. 이 그래프를 따라 이동하게 될 건데 이 그래프 형태가 위로 볼록한 형태라는 거지.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로 볼록한 형태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자, 좀 더 표현을 잘하기 위해서 위로 볼록한 그래프를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축 수온 증가, 세로축 자 감소하는 것 밀도 감소. 그런데 똑같은 수온 증가, 똑같은 만큼 수온 증가했을 때 밀도 감소는 이제 더 많이 감소하게 되는 거지. 자, 그 말은 현재 수온이 높아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동일한 수온 증가를 하더라도 밀도의 감소량이 더 커진다 그 말이지. 자, 그러면 이거는 작아지는 경향이 아니라 증가되는 경향으로 말해야 되겠지. 자, 커진다가 되겠지. 이거는 결과적으로 그래프가 위로 볼록하기 때문이다. 자, 8번. 가와나 북대서양 해수면 평균 수온 그리고 염분 분포 나와 있는데 참고로 수온을 결정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지. 바로 위도와 일반적으로 나란하게 현재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와 나를 보게 되면 바로 나가 수온이란 걸 알 수가 있겠지. 자, 가같이 염분 같은 경우는 현재 해안선을 따라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도의 영향도 받기도 받지만 현재 해안선과 나란한 바로 가가 현재 염분이란 걸 알 수가 있다. 자, 기억. 해수면 평균 수온은 A가 B보다 낮다. 자, 기본적으로 기억을 풀기 위해서는 수온이 누군지를 먼저 결정해야 된다. 그 말이야. 자, 그리고 A, B 나와 있는데 자, A와 B 지금 나의 자료를 보게 되면 자, 동일한 등수온선을 따라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수온선에 A와 B가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둘은 수온이 같다. 그 말이지. 자, 니은 표층해류에 의해 북쪽 방향으로 수송되는 단위 면적당 연평균 에너지양. 자, 지금 나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게 되면 자, 가나 나나 모두 다 북반구의 자료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서양에서 A가 위치한 곳은 멕시코 만류, 바로 난류가 분포하고 있는 곳이고 자, B는 카나리아 해류, 바로 한류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지. 그러면 당연히 A가 지금 난류기 때문에 따뜻한 물이 북쪽으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현재 북쪽으로의 에너지 수송량은 A가 더 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지. 쉽게 A가 난류고 B가 한류니까 그런 거지. 자, 디귿. 표층에서 1kg에 얻을 수 있는 염류. 이걸 그람수로 표현한 것. 자, 참고로 이 양을 바로 우리가 염분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지. 어쨌거나 1kg에 얻을 수 있는 염류. 바로 이건 염분에 의해서 결정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자, A와 C를 물어봤는데 자, A 지역은 바로 아열대 고압대, 바로 30도 중심으로 위치하는 아열대 고압대가 위치하고 근데 C 같은 경우는 60도 분위기다. 60도는 상승 기류가 있는 저압대지. 상승만 하면 구름 만들 거니까 현재 C 같은 경우는 강수량이 많은 곳이고 자, A는
강수량은 적고 증발량이 많은 고압대니까 A 쪽이 염분이 높게 나타나게 되겠지. 그래서 A가 C보다 많다. 맞는 말 되겠죠. 결과적으로 A가 증발량 마이너스 강수량, 바로 염분을 결제하는 이 값이 크기 때문이다.